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교육대학교 삐삐팀의 안채현, 염진우 학생입니다. 저희는 수어 번역 프로그램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1, 2, 3차 시에는 인공지능의 활용법에 대해 학습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고 4차 시와 5차 시는 연차 시로 묶어서 인권에 대해 배우고 수어 번역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앞서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했는지, 수업은 어떤 특징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수업을 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를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사회적 약자, 컴퓨팅 사고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타 교과목과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수업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컴퓨팅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첫째로 수업 번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AI 교육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표의식을 고취하고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주제는 소프트웨어 교육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수업 번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 분석, 알고리즘, 절차, 컴퓨터 동작 원리, 프로그래밍 등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국가로는 실과와 도덕이 있는데요. 실과에서는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라는 선치 기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과목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라는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구상한 수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어에 대해 학습하고 수어 번역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은 학생들의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키우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차시별 수업 계획은 이러합니다. 1차 시에서는 생활 속 인공지능 인식하기, 2차 시에서는 순차, 반복, 선택 구조 이해하기, 3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해하기, 4차 시에서는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 익히기, 5차 시에서는 수어 번역 프로그램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각 차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1차 시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4인 1조로 모둠을 만들고 모든 구성원 1명당 인공지능에 대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조사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프로그래밍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는 2차 시에서는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배운 개념을 적용한 엔트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핵심이 되는 활동은 바로 구조 만들기 활동인데요.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생님이 들지 않은 예시를 생각하고 패들렛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발표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발표 시간을 주고 학급 학생들에게 본인이 만든 예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서로 바로잡고 참신한 예시가 있다면 배우면서 지식을 더욱 단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3차 시에서는 바닷속의 AI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에 주목하였습니다. 모션 AI 1단계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컴퓨터에게 바닷속 물고기와 해양 쓰레기와 같은 물고기가 아닌 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을 이해하고 체험합니다. 또한 해당 차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 5차 시는 연차 시입니다.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하여 수어를 통역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인권, 수어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단차시로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연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핵심 활동은 프로그램 제작하기인데요. 수업 시간에 배운 간단한 수어를 웹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본인이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해당 차시에서는 성취 결과를 기준으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나누어 따로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업의 아이디어와 수업 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약 3달에 걸쳐 수업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듀톤 예선에 지원하던 때부터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희가 예선 참가를 위한 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실제 에듀톤 기간 수업에 사용한 지도안보다 간략하게 구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덕분에 그때는 세밀한 수업의 진행보다 핵심적인 활동 콘텐츠 계획이나 구성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 예선 기간에는 수업에 활용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피지컬 컴퓨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막상 수업 지도안을 짜고 실제로 시연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변수에 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대비를 예선 준비 기간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멘토링 과정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팀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대유 멘토 교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교사의 입장인 참가자는 사실 현장의 상황이나 학생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식 수준에 대해 인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습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도안 작성이라던가 수업 진행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부족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팀에게는 멘토 교사님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유의사항이나 참고자료를 기입할 때 특히 노하우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지도안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지도안을 작성하면서 인식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었으니까요. 학생들 수준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자세히 내어주셔서 난이도가 높거나 낮아서 수업 집중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도 미리 제어할 수 있었던 것도 매끄러운 수업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에듀톤 과정 중 수업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네. 준비 과정에서 부트캠프의 도움도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들의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부트캠프가 개설되어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위한 주요 인공지능 체험 교육 도구를 알게 되었고, 그중 특히 출판사별로 초등 교과서에 제시된 엔트리 코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행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네오싱카를 통해서 자율주행 모드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동안 엔트리를 다루면서 웹캠을 제외하고 다른 기계를 연결시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로 사용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컬러 센서를 활용해서 설정한 경로대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인식과 비디오 감지로 자율주행 중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기능과 주차된 차량 모션 제어도 해봤는데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서 나중에 이걸 활용한 수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트리 코딩도 쉬운 편이기 때문에 기계만 있다면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현장이나 수업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면 부트캠프 과정에서는 예비교사인 저희들의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강의를 들을 기회는 잘 없어서 수업 진행에 쓰일 프로그램 제작이나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초등과정과 중고등과정을 구분하여 부트캠프를 준비해 주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선뜻 구분하기는 어려운 영역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부트캠프 진행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시연은 저희가 가장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수업 시연,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업을 시연할 경우에는 정말 흔치 않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생각보다 뛰어난 학생들의 수준에 놀랐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순서도를 구성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 저희가 수업을 맡은 반의 학생들은 엔트리를 다루는 것만 봐도 프로그램의 구조와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지식 수준이 낮으면 활동의 난이도 또한 전체적으로 낮춰야 하나 고민이 컸는데 오히려 성취 수준에 따른 그룹을 나누어서 추가 과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또한 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부분도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코딩에 관심이 있어도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학교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앞으로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도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비 교사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에듀톤 같은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학습자들에게 좋은 학습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량도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교수자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꽤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지식을 갖추어야 원활한 교육 현장이 구성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수어 번역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수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PP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